2024년 9월 30일이고요. 실적 호조, 지속,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까지 있는 HL 만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져요. 그러면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솔루션, 그 다음에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의 개요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죠. 2014년 9월 1일 분할 기준으로 해서 2024년 9월 2일 한라홀딩스 현재는 HL 홀딩스라고 되어 있죠. 이 한라홀딩스의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부문에 인적 분할되어서 설립돼 오타가 좀 있네요. 그리고 2024년 10월 6일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2025년 9월 5일 임시 주총을 통해서 사명을 만도에서 HL 만도로 변경을 했고요. 시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아마 지난주 시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주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HL 만도죠. 그리고 주주 구분을 보게 되면 지금 최대 주주,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 임원, 우리사주 다 토탈 포함을 해서 47.6%고요. 유동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62%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유동 주식수가 지금 뭐 42%라고 얘기를 했는데 52%겠죠. 52%라고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수정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 그룹 개통도를 보게 되면 HL 홀딩스가 HL 만도 30.25%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상장사를 보게 되면 HL DNI 한라 요것도 상장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L 홀딩스 역시 상장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비상장사는 HL 클레무브, 만도프리제, 그 다음에 목포신항 항만 운영, 뭐 HL 리츠 운용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36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48개 회사가 계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구성을 보게 되면은 EV 솔루션, 자율주행,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로봇, 그 다음에 제품이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할 겁니다.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스 이게 대부분 좀 참고를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스티어링이랑 브레이크 제품 그 다음에 서스펜스 이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매출이. 그래서 몇 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 브레이크 쪽으로 보게 되면 ABS, TCS 및 MBS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브레이크에 작동하는 제품이겠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대기아차를 포함을 해서 GM이라든가 BMW,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피아트 뭐 이런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EPS 전동 조향 장치를 독자 개발을 하게 되면서 2004년부터 양산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현대차를 포함을 해서 GM, 닛산까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서스펜션을 보게 되면 사업 부문에서 승용차에서 대형 상용차까지 다양한 종류의 장착이 되고 산업용 유황 장치까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HL 클레무브라고 있는데 이게 자회사로 연결 자회사로 되어 있어 갖고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을 제가 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EV 솔루션이라든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로봇 솔루션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연결 자회사인 HL 클루무브 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더라든가 카메라, 라이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주체 통합 제어기, 자율주행 소프트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출로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자율주행 솔루션 부문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방 레이더 최초 공급 2010년에, 그리고 2013년에 후측방 레이더 이렇게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그랜저에 들어갔죠.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토모티 일렉트로닉스 자동화 전기 장치 부분 얘기를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브레이크 내용이거든요. 브레이크.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HL 만도가 독자 개발한 것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자동적으로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HL 클레무브에서 같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AC2케어는 국내의 수소차 운전자들 및 충전소 관리자들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수소차 사용자들에게 수소 충전소 혼잡도, 유지보수 상태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예약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타이틀 크게 세 가지를 넣은 것 중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부채 비율이 168.91배, 그리고 유보율이 400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0% 이상은 부채 비율이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보율이 4000%가 넘기 때문에 150%가 넘는다라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4%대 성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4년 올해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8조 7천억이죠.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3,565억, 그리고 내년에 4천억이 넘어갑니다. 당기순이익으로도 2,678억이고 내년에 2,985억인데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전기차 판매도 역시 빠르게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분기 실적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고 2분기에 매출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으로 그냥 보게 되면 약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4배 정도 늘어나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9배가 늘어나요. 9배. 그런 만큼 실적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걸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중국 지역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수익성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인도 지역이 오타가 많네요. 인도 지역이 성장을 했고요. 북미 지역 내 믹스 개선으로 이를 상쇄하기는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자 회사의 배당 한도를 이익 잉여금 50%에서 10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비용이 293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배당을 가지 않으면 다시 환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보게 되면 중국 로컬 매출이 우상향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중국 EV 판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기차가 미국의 전기차가 중국 쪽에 다 먹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익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7월 29일이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올려놓은 거예요. 거의 리뷰가 많고요. 최근에는 다올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성장 밸류 매력, 그 다음에 미래차 모멘텀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고 DB금융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실적을 발표하고 약 한 4만 7천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까지 매수 목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달, 9월 달 들어서 이제 뭐 흥국에서 목표 주가를 살짝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율투자증권에서 5만 원으로 목표가를 유지를 했는데 EPS가 1배 정도. 그러니까 밴드 자체가 지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36,000원대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36,000원대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36,000원일 때 기준으로 퍼가 6.9배 수준입니다. 6.9배 수준. 그 다음에 PBR이 0.7배 수준이에요. PSR이 0.19배 수준이고요. PCR이 2.8배 수준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EPS도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일 때 5,2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과거 대비 최고가가 39,000원대, 63,000원대, 89,000원, 67,500원, 54,500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 수준이 PBR이 과거 37배에서 121배 사이에서 움직였고, 0.8배에서 1.56배 사이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평균입니다. 참고로 10배에서 17배, 0.2에서 0.45까지 움직이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가를 산정을 해보게 되면 과거 2021년에 89,00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3,000원이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 89,000원이었는데, 89,000원대까지 올라왔던 걸 보게 되면 PBR이라든가 PSR 이거밖에 없어요. PCR이라든가 PER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오버 상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을 PBR과 PSR 기준으로 목표가를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역사적인 목표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는 8만 원 부근이었죠. 그리고 PSR 기준으로 보게 되면 8만 4천 원이죠. 그러면 목표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 보는데, 요거는 제가 다르게 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동차 부품주 중국 지준율 인하 수혜, HL만도 토픽,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중국 지준율 인하로서 완성차 대비 부품 업체의 수혜 폭이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인민은행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쭉 얘기를 하고 있고, HL만도는 중국 사업에서 테슬라, 니오, 길리 등에 대한 합산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을 하고, 특히 올해 3분기 테슬라 니오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 HL만도의 마진 개선에 유의미한 기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4분기에도 주가는 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영업이익은 930억이 추정이 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거 주봉상으로 그냥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4만원 부근. 이 4만원 부근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2023년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제가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적이 예상치대로 나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8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그보다 낮은 절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잡혀 있었죠. 이 저항을 오늘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단 현재 수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36,500원이 지지선으로서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42,500원, 42,500원의 단기적인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46,000원, 5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6,500원 맞죠? 1차 목표가 42,000원에 42,500원 맞고요. 36,500원을 돌려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돌려냈습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중에 그 급하게 종목이 나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최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